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레시피를 하고 있는 춘희 아줌마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레시피의 막내 작가입니다. 예, 저희 영상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지난 라이브에 이어서 금리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보세요. 네. 내가 읽을까요? 네. 자산 가격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금리의 특성. 금리는 자산 가격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 금리가 꼭지일 때 자산 가격은 바닥이며 금리가 바닥일 때는 자산 가격은 꼭지이다. 지설적으로 말하면 지금 금리가 꼭지인가? 그렇다면 집을 사고 그렇지 않다면 때를 기다려야 한다. 맞지? 이 말도. 네, 맞는 것 같습니다. 투자하려는 사람은 금리의 흐름을 잘 살펴야 한다. 자산 가격의 바닥과 꼭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금리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가늠자로 삼아가지고 내한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는 유동성 위기가 찾아오면 오르는 성질이 있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은 금리 흐름을 잘 봐야 하고 금리가 높을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저희가 금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내가 뭔가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 뭔가를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이런 기준선을 이제 제시할 수 있다는 거네요. 금리는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어서 계속 두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자, 금리와 환율의 삼각관계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환율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미국 돈 1달러를 바꾸는데 우리나라 돈 얼마가 필요한가?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금리가 오르면 그 국가의 환율은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000원을 하던 환율이 1달러에 1,500원이 올라갔다고 하자.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금리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한국의 금리가 갑자기 오른다면, 갑자기 금리가 오른다면요. 우리나라의 금리가 없으면 높다면, 환율은 내려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면은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간단하게 계산을 하자면 내가 그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받을 수 있는 돈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분명히 외국이든 아니면은 어느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몰려들겠죠. 달러를 포기를 하고 원화를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는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쵸. 원화가 가치가 더 올라간다.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계속 세 번째 이야기해 주세요. 세 번째는 금리와 물가의 상관관계. 물가는 물건값이잖아요. 금리는 돈의 값이고 물가가 오를 때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안정을 찾는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잖아요. 물가가 지속해서 오를 때 사람들은 사재기에 났습니다. 사재기가 넘으면 올수록 물가는 더욱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잖아요. 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지갑에 넣어두고도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지? 사재기를 하려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야 하는데 돈의 가격인 금리가 올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굳이 살 필요 없지 않나요? 어차피 올라가니까. 은행에서 보장해주니 굳이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건을 사두면 또 손해잖아요. 사람들은 굳이 은행에서 돈을 찾지 않게 되고 사재기 현상은 자연적으로 물가가 안정이 됩니다. 한국은행이 가장 원하는 거는 물가 안정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금리와 자산 가격의 상관관계. 금리와 자산 가격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금리가 올라가면 자산 가격은 내려간다. 근데 자산이라는 게 이게 뭐냐 하면은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 돈 맞아요. 돈은 맞는데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은행에 넣어주잖아. 네. 그러면 돈 넣어놨는 만큼 지 혼자서 불어나잖아요. 네, 그렇죠. 스스로 돈을 번다는 거, 스스로. 자산이라는 거 스스로 돈 번다는 거. 돈이 돈을 벌어주는 그치. 예. 그래서 돈을 벌어주는 건데 이자가 붙는 예금 자산, 임대 수입을 가져다 주는 부동산 자산, 투자 수익을 올려주는 펀드 자산, 그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금리와 자산 가격의 관계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은 예금 빈자로 은행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90년도에 말 외환위기 때
외환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은 무려 연 30% 가까운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야, 30%면은 엄청. 지금 30%라면은 만약에 투자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예금을 하실 건가요? 예금하지. 주식과 부동산 투자할 필요 뭐 있나? 아무 필요 없습니다. 30%면 보통 내가 1,000만 원이면 300만 원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나 계산 안 합니다. 계산 알아서 하십시오. 자, 요새 그 계산기 없어도 좋더라고요. 뭐 똑똑이 계산인가 그런 것도 잘 나와 있는데. 그래서 굳이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할 필요가 못 느꼈다고 합니다.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주식과 부동산을 팔기 시작하게 되고 자산 가격은 내려가게 됩니다. 금리가 무척 낮으면 사람들은 들은 은행에다가 돈을 갖다가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예, 은행에 예금해봤자 쥐꼬리만 이자만 붙기 때문에 돈을 은행에서 뺍니다. 빼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다른데 투자를 할 때를 찾아봐야겠죠. 뭐 주식, 주식이라든지 주식이나 뭐 채권, 집을 펀드. 사든지, 그렇지. 가게 되고 자산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와 자산 가격 가격에도 큰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잘 계산해가지고 잘 추이해가지고 나오고 들어가고를 해보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금리는 돈의 값이라 한다.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가 바로 돈의 값입니다. 돈을 빌리는 쪽의 부도가 나거나 위험해지거나 하면은 신용이 또 낮을 때는 금리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IMF 구제금융 당시 우리나라의 금리가 그토록 높았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너무 시장에 돈이 부족해 유동성 위기에 봉착할 때 금리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 정부가 그토록 정책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간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금리는 금융시장에 의해 움직인다고 하고에 한국은행의 지상 최대 목표는 물가 안정이라고 합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은 정책금리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가와 금리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한국은행도 금리를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당장 기준금리를 1%에서 2%로 올린다고 하면 실제로 그렇게 올라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을까? 그래도 한국은행이 어쨌든 다 움직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은행은 어떻게 금리를 움직일까요? 그냥 오늘 2%에서 2%로 올랐다 이렇게 딱 공시를 떠드리는 물론 거니까. 뉴스에서 이렇게 발표는 하겠죠. 네네. 뭘로 자정할까요? 공부 좀 하시고 알죠? 저는 중국 경영을 배웠지 한국 경영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채권을 가지고 서로 조정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조정해가지고 오는데 물가 상승은 어쩔 수 없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으로 치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12개국에 들어간다고 해야 되는 거니까.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덩치가 9년 만에 다시 세계 1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한국은행은 채권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금리를 조정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다 조정해가지고 위에서 하면 우리는 밑에서 따라가기만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